아, 이것도 쉽네요. 예. 그냥 이거 다 구하면 돼요. 평면 위의 점 C, x, z 평면 위의 점이니까 x랑 z 좌표만 있겠죠. 점 C의 좌표를 뭐 x, 0, z라고 합시다. 그렇죠? x랑 z 좌표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G의 좌표 나오지 않습니까? 예. G가 여기다 쓸까요? 3분의 2t 플러스 x 3분의 t 플러스 1, 3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z 되네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화면 안에 뒤에 z가 살짝 잘리네요. 3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z가 된답니다. 안 잘렸나요? 여기 괄호 하나 들어갔는데 화면에서 살짝 잘렸네요. 괄호 있다고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3분 AG의 중점, 이거 M이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하고 A에서 여기까지 중점 그냥 잘 계산해 보십시오. 중점 M의 좌표는요 6분의 5t 플러스 x, 6분의 t 플러스 4, 6분의 4t 플러스 1 플러스 z라고 합니다. 계산 귀찮잖아요.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이 안 된 답지 보고 하고 있어요. 이 점이 얘가 y축 위에 있대요. y축. 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x좌표도 0이고요. y좌표도 0이란 내용입니다. x좌표, y좌표 모두 0이란 내용이죠. 따라서 6분의 5t 플러스 x는 0이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5t여야지만 6분의 5t 플러스 x가 0 되네요. 그 다음에 6분의 4t 플러스 1 마이너스 z가 0이다. z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0 되죠. 그쵸? 예. 자, 5에서 c까지의 길이 구해봅시다. 점 C가 x, 0, z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z제곱을 뭐 루트 씌운 거죠. 그쵸? 정리해 줄게요. 여기서부터 선생님 역시 그냥 답지 보고 그냥 풀고 있습니다. 25t제곱 플러스 16t 죠? 41t제곱. 그러니까 계산 과정 지금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25t제곱 플러스 16t제곱이 나왔지만 건너뛰어서 요렇게. 네, 이렇게 싹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거 루트 안에를 최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41 곱하기 t 플러스 41분의 4의 전체 제곱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남긴 남아요. 뭐가 남긴 한데 뭐가 남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쵸? 예, 뭐가 남겠죠.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거리가 최소가 내는 t의 값을 모르고 있으니까 t가 마이너스 41분의 4일 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17번. 왜 이래 이게 안 넘어가냐. 네, 17번.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구랑 어떤 평면이 만나 생기는 원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중요한 게 뭐겠냐? 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만 체크하면 됐어요. 그죠?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다. 뭐 이런 거 남겨놓고 요 구의 중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 구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구의 중심이 들어가죠? 예. 당연히 b, 0, a 플러스 b가 구의 중심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서 xy 평면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xy 평면까지의 거리는 z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죠. 절대값 a 플러스 b가 xy 평면까지의 거리이고 까지의 거리가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까지의 거리 쓰자. 까지 그 거리는 절대값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9 있고
9랑 평면 만나서 1까지 이미 이뤘다고 할게요. 그럼 9의 중심 여기 있고 1의 중심까지가 xy 평면까지의 거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9의 중심에서 1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a 플러스 b고, 이 9의 반지름 얼마예요? 6이잖아요. 반지름 6이죠. 6이죠. 그러면 9의 반지름은 6이고 1의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의 반지름이죠. 1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스몰 r은 r 제곱으로 할까요? r 제곱은 66에 36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뭐 결과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36 빼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 하나 좀 묶어 놓을게요. 왜냐면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항상 10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26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ab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의 넓이는 최대가 됩니다. 그죠? 원의 넓이가 언제 최소가 돼요? ab가 크면 클수록 최소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 문제는 뭘로 바뀌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10일 때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풀어봅시다. 일단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게 AB의 최소값 0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A는 양의 실수지만 B는 그냥 생 실수입니다. 음의 실수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AB의 최소값 자체는 음수로 떨어져요. 언제 음수가 되나 봅시다. R제곱까지만 이렇게 살려놓고 위에 또 살짝 지우고 갈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인데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씁시다. 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B는 음수일 수 있지만 B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있죠. 얘는 2루트 A제곱 곱하기 B제곱보다 작아진다. 즉 계산해주면 이 절대값 A, B가 10 이하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 따라서 A, B의 절대값은 5 이하다. 따라서 A, B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어디 갔어? 노란색이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가 되죠. B가 음수니까 A, B 음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A제곱이 B제곱일 때 성립합니다. 그쵸? 그래서 A가 B면 얼마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10 나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A가 루트 5고 B가 루트 5고 AB가 5라는 내용이네요. 5까지 들어갔나요? 들어갔네요. 따라서 이때가 최대인 AB는 최대고 AB가 최대면 원의 넓이는 최소인 겁니다.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 2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A제곱이 B제곱과 같으면 한 가지 경우가 더 존재하죠. A와 B가 부호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A는 양수니까 루트 5고 B가 마이너스 루트 5고 이때 A, B의 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5죠. 이때가 원의 넓이는 31로 최대값 나올 때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쪽이 최대고 위에가 최소죠. 최소가 하필이면 O2니까 하필은 O2가 위에 걸로 물렸네. O2는 원의 중심이 B, 루트 5, 0, A 플러스 B 2루트 5. 여기 윗줄에서 오히려 O2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아랫줄에서는 O1이 튀어나오죠. 원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중심. 원의 넓이는 B, 0, A 플러스 5였죠. 그럼 B, 마이너스 루트 5, 0, A 플러스 B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O1, O2의 길이는 뭐 여기서 알아서 잘 구하세요. 그건 뭐 내가 끝까지 안 구해도 되겠지 뭐. 넘어갑시다. 18번.
아, 이거 어려워요. 18번 어렵습니다. 18번은 지금 여러분 혹시 문제지 안 본 사람 있다면 지금 요 문제 잠깐 멈추고 눈에 좀 익혀 놓으십시오. 요거는 밑에 그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휠을 더 내려서 그림을 띄워 놓을 거예요. 그림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고 그림 확대 좀 하고 다시 갈게요. 자, 그림을 조금 확대했고요. 예. 아마 요 15문제 중에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요 18번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천천히 봅시다. 자, 일단은요, 두 점 P와 Q가 있는데 문제 다 읽어봤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쭉 진행할 거예요. P와 Q를 알파의 정사형을 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점이 하나 있겠죠. 얘를 P-라고 하고 Q에서도 이렇게 쭉 해서 이 원기둥 뒤쪽으로 떨어지겠죠. 얘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P-Q- 잡아놨고요. 자, 두 원기둥의 밑면에 중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놈을 뭐 5원이라고 하고 5원이라고 하고요. 밑면의 중심. 작은 원의 밑면의 중심을 O2라고 할게요. 그쵸? 그 다음에 직선 5원 O2가 이 원기둥이랑 또 어디서 만나나 봅시다. 직선 5원 O2를 쭉 그으면 일단 선분 5원 O2와 두 원기둥은 점 5에서는 딱 만납니다. 왜냐면 두 원기둥이 지금 찰싹 붙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이쪽으로 좀 더 쭉 가겠죠. 그래서 얘랑 한 번 더 당연히 만나겠죠. 요 점을 A-라고 합시다. 아니, A면 A지. 왜 A-냐? 왜냐면 A-에서 역시 쭉 위로 직각으로 쭉 올린 요 점을 A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APQ가 평면 알파 위에 있고 APQ를 정사형한 점들을 A-P-Q-로 놓으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QQ-와 AA-의 수선을 한번 좀 내려볼게요. P에서 QQ-AA-의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P에서 먼저 QQ-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H1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수선이 어차피 두 개 그려지니까 여기 AA-에 내린 요 수선의 발을 H2라고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PH1이랑 요거 그러니까 H1이랑 H2가 높이가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일종의 XY 평면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Z축으로 이렇게 높이란 걸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점 P에서 요 Z축의 평행한 QQ-와 AA-에 났기 때문에 세 점 P, H1, H2는 높이, Z좌표가 다 같은 거일 겁니다. 즉 삼각형 PH1, H2가 평면 알파 평행하겠죠. 적어놓고 할까요? 되게 뒤에 쓸 거라서 지금 적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알파와 평행하다는 성질을 언젠가 나중에 하나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놓고 갑시다. 자, 이제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O에서 Q- 한번 구해볼까요? 아니, 구하는 건 아니고 O에서 Q-의 길이를 X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O에서 Q-의 길이를 X라고 하면 O에서 Q까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Q에서 Q-가 큰 원기둥의 높이인 3입니다. 따라서 O에서 Q-까지를 X라고 하면 O에서 Q까지는 루트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X제곱 플러스 9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O에서 P까지의 길이가 지금 6이래요.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O에서 P까지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파란 선분이 지금 문제에서 6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저 원기둥의 그 작은 쪽 원기둥에 그 대해서 아니 먼저 요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O에서 P까지 길이가 문제에서 나온 거니까 문제에서 나온 걸 하자.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는 것도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각 POQ가 직각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요 O에서 Q까지 파란 선분 길이도 구해놨으니까 아예 요 파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결정을 해버리죠. 요거 이용해서 P에서 Q까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따라서 루트 X제곱 루트 6의 제곱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인 6 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15까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H1 찍고 Q 한번 가봅시다. P에서 H1 찍고 Q로 갔어요. 근데 요게 지금 직각이죠, 당연히. 요게 직각이고, 직각으로 이미 표시되어 있고, Q에서 H1까지 길이가 1 아닙니까? 왜냐면 두 원기둥의 높이니까. 삼각형 P, H1, H2는 알파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살짝 써먹긴 하네요. 따라서 P에서 H1까지의 길이도 요거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또 구할 수 있죠. P에서 H1까지의 길이는 PQ의 길이의 제곱 빼기 QH의 길이의 제곱 루트 X제곱 플러스 14가 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P에서 P' 길이가 이제 여기 이제 좀 작은 원기둥 쪽으로 넘어갈게요. P에서 P'의 길이가 2고요. P에서 O까지의 길이가 루트 6이니까 5에서 P'의 길이는 뭐 당연히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당연히 또 직각이고요. 예. 왜냐하면 P'가 알파 수직이니까 알파 위에 있는 직선 또는 선분 OP'와는 당연히 직각입니다. 그래서 P에서 P'까지는 루트 6의 제곱 빼기 2의 제곱해서 루트 2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림을 밑에 좀 제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요거 지금 보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기는 좀 지우고, 그렇죠? 보기는 살짝 지우고 여기 빈칸으로 만든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요 원기둥을 위에서 한번 내려보다 보는 그림을 한번 그립시다. 그러면 요 작은 원기둥은 작은 원이 될 거고 큰 원기둥은 큰 원이 되겠죠. 그렇죠? 요런. 그래서 지금 여기가 O2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제 O1을 지나고 계속 가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요 접점이 O가 되는 거고 요 위에 지금 P-도 있죠. P-도 있는데 O에서 P-까지 길이가 죄송합니다. 이거 O에서 P-까지 길이 구해놓은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O에서 P'의 길이 구했던 거죠. 지금 루트 2예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무조건 직각이어야 되거든요. 원의 성질. 그쵸?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2랍니다. 그러면 이 루트 2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가 45도여야 되는군요.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 각 P-O, O2가 45도다가 튀어나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하나 체크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용해서 문제 좀 하나 풉니다.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자 P-에서 A-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P-에서 A-까지 주황색으로 P-에서 A-까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어놓고 여기 지금 당연히 이렇게 올라오면 직각이고요. 왜냐면 이게 45도니까 여기가 45도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직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는 지금 7이기 때문에 7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해서 A-P-의 길이가 49 플러스 1 해서 루트 50이 됩니다. 뭐 정리하면 뭐 5루트 2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거 정리할 필요 특별히 없습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삼각형 P-A-H2를 좀 들여다봅시다. 자, 뭐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지우고요. 사각형 P, A- 여기 있었습니다. 다시 H2라는 건 P에서 선분 AH 내린 수선의 발이 H2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얗게 잡은 요
사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얘 일단 직각사각형이라는 건 보이나요? 직사각형? 당연히 직사각형이죠. 요거 직각이거든요. 여기도 직각입니다. 왜냐? P''와 A''는 알파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 평행하잖아요. 평행사변형인데 두 각이 직각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이지. 그쵸? 그 다음에 A', P'도 알아요. 이 길이가 루트 50이거든요. 그쵸? 루트 50이니까. 당연히 P에서 H2까지의 길이도 루트 50이죠. 직사각형에서 밑변이 루트 50이면 위에 있는 변도 당연히 길이가 루트 50이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하나 써먹어 봅시다.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를 체크를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체크를 하나 안 하고 넘어왔네. 요거를 일단 니은이라고 체크하고요. 제가 앞 페이지에 풀이를 보면서 pH1이 되게 중요했어요. 요거가 중요한 거니까 요거 기억이라고 잡아놓읍시다. pH1의 길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4다.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기억이라고 잡고 지금 pH2의 길이가 루트 50이다를 좀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OQ-A'로 갑시다. OQ-A'-는요, 요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OQ-가 뭐 한 이쯤 있고요. 다시 있고, 지금 요거 봅시다. 요렇게. 자, 삼각형 OQ-A'도 요 큰 원기둥의 밑면이 원 위에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직각이죠. 그쵸? 당연히 직각이고, 그러면 A'-Q''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O에서 Q''까지의 길이를 X라고 놨거든요. 요 길이가 지금 X라고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A'-Q''의 길이는 6의 제곱 빼기 X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였네요. 루트 36 빼기 X제곱. 이 A'-Q''의 길이죠. 자, 근데 역시나 어떤 사각형 Q'-A'-H2, H1을 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Q'-A'-H2, H1. 자, 이렇게 되는 수선의 발이 Q''이고 여기 A' 있었는데 괜히 지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쩐 H2라는 점이 있었고 역시나 요 위에 H1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사각형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요 사각형. 얘도 직사각형입니다. 계속 직사각형을 선생님이 직각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요거 직각이고요. 당연히 직각이고 얘랑 평행하고 그쵸? H1, H2가 요 평면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A'-Q''와도 평행하거든요. 따라서 H'-Q''의 길이가 사실은 H1, H2의 길이와 같죠.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디귿입니다. 자,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그려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만 그림 그려보면 얘가 뭐였냐? P,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2의 길이만 따로 잡은 겁니다. 그쵸? 기역의 길이, PH1의 길이, 루트 X제곱 플러스 14.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 PH2의 길이, 루트 50. 그쵸? 그 다음에 디귿, H1, H2의 길이,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루트 왜 이리 짧아? 루트 길어야죠. 자, 뭐가 보입니까? 피타고라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제곱해서 더해주면 얼마예요? 루트 50 뜨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50을 아까 뭐 2루트 5? 5루트 2 이런 걸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을 합했더니 뭐가 튀어나오냐? 중요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해야지. 각 PH1, H2가 직각이더라. 90도더라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직각인 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또 뭐와 같냐면 밑에 그림 아직 살려놓은 거 보세요. 각 P-Q-A'-가 같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삼각형 PH1, H2를 밑면에 정사형해 보세요. P는 어디로 가겠어요? P는 P''로 떨어지죠. H1은 어디로 떨어졌어요? Q와 H1 같은 Z축에 평행한 점 위에 있잖아요. 따라서 Q가 떨어지는 Q''로 떨어지겠죠. H2는요. A랑 H2랑 A' 같은 Z축 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P', Q', A' 직각이라는 거 이미 파란색으로 잡혀 있는데요. 정확히는 우리가 지금 뭘 잡은 거냐? 선분 P'5와 선분 OQ''가 직선으로 만난다는 걸 잡은 겁니다. 당연히 직선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당연히 직선입니까? 당연히 직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Q랑 Q''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Q가 여기 그림상으로 그려지지만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Q가 여기 있으면 Q' 어디로 가는 거예요?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P''에서 O 지나 Q''로 갈 때 이렇게 탁 꺾여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Q가 여기쯤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Q가 여기쯤 있으면 Q''도 여기쯤 있는 거 아니야? 직선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즉, 각 P', Q', A''가 직각이다. 90도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직선 Q', P' 위에 점 O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보인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상한 Q', 이상한 Q' 다 지우고, 요거 그림 다시 그립시다.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제 큰 원이 있고, 요렇게 해서 만나는 O가 있고, 여기서 점 P''가 있었는데, P''에서 O를 지나 요렇게 가는 요 위에 Q''가 있더라. 요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뭘 써먹을 거냐? 아까 어디 있어요? 되게 옛날에 적어놨어. 나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요 노란색. 요거 하나 쓸 겁니다. P'5, O2가 여기가 45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45도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O에서 Q''까지의 길이가 튀어나옵니다. 3루트이죠. OQ의 길이가 3루트 2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여기 안 쓸게요. 이제 다 거의 썼어요. 자, 우리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PQ의 길이였나요? PQ의 길이는요. 위에 여기 지우고 이제 마저 씁시다. PQ의 길이는요. 여기서 이렇게 떼고 또 Q에서 이렇게 때려서 P' 있고요. Q''를 잡았을 때 P''에서 O를 지나 Q''까지의 길이가 3루트 2 플러스 루트 2로서 4루트예요. 직선이고요. 지금 이제 직선처럼 확실하게 표시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고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H1까지도 직각입니다. 따라서 P에서 H1까지도 4루트이죠. Q에서 H1까지는 1이고요. PQ의 길이 얼마입니까? 4루트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33인가요? 답은 루트 33.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드럽게 어렵죠? 그림도 지금 제가 몇 번을 지웠다 그랬다 했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크기 좀 줄이고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게 저는 18번 다음으로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18번도 어렵고 이놈도 어려우니까 이놈이 18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천천히 역시나 봅시다. 자, 어떤 구 두 개가 있어요. 구 S라는 구가 있고 S-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S의 중심을 당연히 뭐 5원이라고 합시다. 그쵸? 이거는 0,0,0이고 S-의 중심을 5,2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는 1, 루트 3,0인가요? 그러면 선분 5원, 5,2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선분 5원, 5,2의 길이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니까 2 나오나요? 뭐 자연수 나오게 일부러 문제 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구의 중심이 제법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우냐?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 2가
구 중에 S' 가 더 크죠? 이 큰 구의 반지름 6보다 한참 작습니다. 2가 6보다 당연히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 정확하게는 안 나온 내용이긴 한데 두 원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두 원이 언제 포함되느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의 중심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원이 포함 관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큰 원이 이렇게 있고 큰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작은 원이 이쯤 있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그쵸? 예, 큰 원보다 작아. 사실은 뭐 여기에다가 사실은 작은 원의 반지름까지 더해야 되긴 하지만, 그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플러스 작은 원의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보다 작다면 두 원이 포함 관계인 게, 이게 정확하게 바로 그겁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2에다 작은 구의 반지름 3을 더해도 2 더하기 3이 큰 구의 반지름 6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로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큰 구가 있어요. S''라는 큰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요 구의 중심 O2가 있어요. 그 다음 O1이 있어요. 여기 한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안에 작은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O1, O2의 거리 2에다가 작은 원 S의 반지름 1 더해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밖에 안 되니까 큰 구 S''의 반지름 6보다 작아서 두 구가 완벽하게 포함 관계가 있게 되죠. 이 구에 대한 그림은 계속 놓고 보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이 구를 쭉 자를 겁니다. 어떻게 자를 거냐? 두 구의 중심 O2와 O1, O2와 O1을 지나는 평면을 여기를 쫙 잘라버립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살짝 그렸던 포함 관계에 있는 두 원의 관련된 그림과 똑같이 나오죠. 자, 이게 큰 구를 반으로 자른,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냐? 큰 구를 반으로 자른 S''라는 구고 요 위에 중심 O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어떤, 한 이쯤 잡으면 될까요? 요쯤 더 가까이 잡아야겠다. 작은 원의 중심 O1이 있고 작은 원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킬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큰 원의 반지름 6까지는 아직 1이 남아있는 거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뭐 6이고요. 그쵸? 9를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계란 자른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계란 자르면 흰자 있고 노른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구 중에서 작은 구, 안쪽에 있는 노란 구 S라고 할게요. 노란 구 위에 어떤 임의점 P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점 P를 지나서 예를 들어 P를 일부러 한 요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P가 이런 식으로 항상 O1, O2와 같은 평면상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대충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개념을 잡기 위해 P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 P를 지나고 구 S에 접하는 어떤 직선 L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을, 두 점을 A, B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요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선분 O2에서 이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H와 P가 같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점일 겁니다. 지금 딱 봐도 P가 지금 이렇게 좀 우측으로 쏠려 있지만 H는 선분 AB의 중점이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L을 포함하고 O2H의 수직인 평면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까지는 화면 안에 들어오죠. 요 알파라고 했을 때 9S-를 큰 구입니다. 알파의 교선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9를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튀어나오잖아요. 원이죠. 근데 어떤 원이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지름인 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분 AB가 최대라면 이 원의 지름이 최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원의 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R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R은 언제 최대입니까? 여기서 O2에서 A까지의 길이는 무조건 6으로 딱 결정돼 있어요. 따라서 R은 루트 66에 36 빼기 O2에서 H까지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O2H의 길이가 최소일 때 뒤에 뭐 적을 칸이 없으니까 위로 넘어가겠지만 O2H의 길이가 최소일 때가 R이 최대값이 되고 R이 최대가 된다는 게 당연히 선분 AB의 길이 ER이 최대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O2H의 최소값을 잡으면 됩니다. 언제가 최소가 될 것 같습니까? O2H 어디로 더 짧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P가 직관적으로 여기 있을 때 제일 짧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19번이 18번보다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거고, 요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19번이 더 어려운 거예요. 18번은 계산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보조선도 많이 긋는 녀석이고,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P가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 요런데 이제 P와 H가 같아지죠. O2H의 길이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훨씬 쉬워지죠. 그렇죠? 뭐 어떻게 더 길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 노란 원 위에 P가 있는데, 노란 원 중에서 가장 노란 원 위에 있는 P 중에서 빨간 원의 중심, 하얀 원이죠. 하얀 원의 중심, O2에 가장 가까운 점 맞죠? 그 다음에 9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작은 노란색 S를 다시 9로 그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O1이 있는 거거든. 근데 O1에서 여기까지 지나서 여기 O2가 하나 있는 거야. 큰 구는 일단 그리지 말자고요. O2가 이렇게 작은 구 바깥으로 가면 안 되죠. 작은 구 내부에 있는 겁니다. 9S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O1이 있고, 여기 위에 큰 원의 중심 O2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O1에서 O2까지 이렇게 이어서 여기 P까지 하면 요 P가 O2에서 가장 가까운 점 되지 않겠어요? 설마 요런 데 있는 요런 점이 더 가까워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P가 딱 H가 되면서 O2에서 H까지의 거리도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뭐 여기다 그냥 씁시다. O2에서 H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1이다. 그래서 O2의 최소값이 1 넣었을 때 R의 최대값은 루트 35가 되고,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은 2 곱하기 R 2 루트 35, 4번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19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푸느라 수고했습니다.